JK 말고도 또 신형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신형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저는 일단 JK랑 J1이 좀 다른 게 네. 신형이 J1이거든요. 예. J1은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전 설해마을에 살고 있고요. 네. 나이는 이제 30살. 30살?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일단은 2017년 네. JK 루비콘 3.6 모델이고요. 네. 지금 키로수는 지금 제가 4만에 이제 중고로 데려왔어요. 네. 이게 지프 랭글러죠? 지프 네. 랭글러 루비콘 3.6 루비콘 투도어 4륜의 가솔린.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유 기간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한 거의 딱 1년 됐을 거예요. 딱 1년. 지금 현재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6만 킬로 탔어요. 6만 킬로. 그럼 네. 1년 동안 한 2만 킬로 탔다 보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어떤 거 좀 타셨어요? 저는 아예 차가 없었어요. 첫 차예요? 네, 거의 이제는 그냥 부모님 거 그냥 얻어 타는 정도? 그러면 여쭤봐야죠. 이거 구매한 이유를. 저는 일단은 네. 제가 원래 오토바이를 되게 좋아했는데 일단은 어. 부모님께서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를 사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는 갖고 온 것 같아요. 치킨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차 말고도 사실 루비콘을 구매한 이유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은 좀 네. 일반적인 차는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래도 음. 일단은 하차감이라든지 좀 저한테 좀 맞는 차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일단 전 그리고 좀 크기가 큰 차를 좋아해요. 네, 그래서 근데 저도 원래 루비콘이 이제 4도어랑 2도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4도어는 저한테는 좀 너무 많이 크고 저는 솔직히 캠핑을 별로 안 가요. 그래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2도어로 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근데 루비콘을 첫 차로 사기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물론 이제 특이한 차를 이제 좀 큰 차를 좀 선호를 하셨지만 그러면은 당시에 고민하던 차종은 좀 없으셨나요? 무조건 루비콘이었나요? 저는 일단은 제네시스 G80이나 일단은 그냥 뭐 스팅어? 스팅어? 네,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루비콘으로 같이 바뀌신 거예요? 일단은 제일 아니, 큰 네. 거는 이제 카페 활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저도 괜찮은데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샀긴 했어요. 그러면 세단을 보시다가 우연히 보다 보니까 카페를 보고 나서 이제 괜찮아서 구매를 하신 거라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차량 금액인데요. 요거는 혹시 차량 금액이 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중고로 해갖고 네. 3,500에 갖고 왔고요. 3,500. 네.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결제는 그냥 현금으로 한 것 같아요. 결제는 현금으로. 네. 보험료는 한 얼마 정도 나가요? 보험료는 지금 제가 가족보험으로 해갖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가족보험으로? 네, 한 번에 다 묶어서 해갖고. 묶으셔서 하셨구나. 네. 그거 혹시 중고로 구매할 때 구매 팁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 삼촌은 일단 자동차 쪽에서 일하고 있어갖고 되게 이제 지인 통해서 구매한 것 같아요. 일단은 그리고 튜닝된 거는 잘 안 봤어요. 무조건 순정으로? 무조건 순정으로. 왜요? 일단은 사람들 말로 듣기는 일단 튜닝이 된 거면은 일단 차체가 하부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해갖고 일부러 순정으로 이제 찾은 것 같아요. 순정으로 찾으셨다. 네. 자, 그리고 맞다. 요게 보니까 JK 말고도 또 신형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신형은 고려를 안 하셨나요? 저는 일단
J2K랑 J1이 좀 다른 게 네. 신형이 J1이거든요. 예. J1은 일단 그 앞쪽 본넷 부분이 좀 뭉툭해요. 살짝 동그랗게. 그래갖고 약간 좀 클래식한 맛이 없어갖고 전 JK로 구매한 것 같아요. 아, 클래식한 맛 때문에? 네, 각진 게 좋아서 차는. 되게 신기하시다. 네. 자, 연료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 가솔린인데, 네. 고급류, 일반류 현재 어떤 걸로 넣고? 저는 일반유를 쓰겠습니다. 일반류. 이게 원래 건장은 고급류죠? 아니요, 건장은 일반유예요. 아, 건장 일반류에? 네. 그럼 고급류는 넣어보신 적이 없겠네, 그쵸? 한 번 그냥 넣어봤는데 네. 큰 차이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가득 넣는 비용 얼마 나오나요? 보통 한 7만 원 정도 나와요. 7만 원 정도 넣으면은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되나요? 7만 원 정도 연비가 이게 한 6.5거든요. 네. 네. 평균 연비? 네, 평균. 그럼 시내 연비랑 고속 연비는 어떻게 돼요? 보통 근데 제가 굳이 그런 걸 안 봐갖고 그냥 편하게 그냥 편하게 타는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걸 신경 안 써서. 그러시구나. 네. 근데 평균 연비가 한 6.5 정도 네, 된다. 6.5 정도. 그 6.5라는 게 차주님 고속과 시내 비중은 어떻게 돼요? 보통 시내 비중으로 6.5 정도 나오는 거예요. 시내 비중으로 6.5. 네. 고속도로 타면 좀 더 좋다고 보면 되겠구나. 네, 그렇죠? 네, 네. 차량 용도죠. 현재 이 차는 어떤 용도를 좀 타고 계신지. 일단은 출퇴근 용도랑 가끔 이제 제가 주말에 일 쉴 때 이제는 뭐 놀러 가거나 네, 그 정도 용도로 쓰고 있어요. 한 달 유지비인데 거진 차주님께서 한 달에 한 1,500km 정도? 아니다. 1,500km? 그쵸? 1,500km 정도 타는 거죠? 네. 좀 넘게. 그럼 한 달에 한 주유비로만 한 어느 정도 나가시는 편이세요? 주유비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거의 한 7만 원씩 넣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네, 28만 원 정도 나가는 네, 거겠네요. 그리고 제가 출퇴근 용도로만 써갖고 네. 거의 이렇게 막 요새는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주님?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JL보다는 JK가 이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투도어는 많이 보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갖고 그것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다 보이고 색깔도 일단 빨간색이 좀 클래식하게 살아갔고 빨간색도 좀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 단점은 좀 전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실내 디자인. 아무래도 신형보다는 조금 클래식한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 실내 디자인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차주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솔직히 실내 디자인은 조금 빡세긴 하더라고요. 빡세다. 네, 좀 JL 지인 걸 이제는 한번 앉아봤는데 옆에 네. 확실히 차이가 크긴 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는 뭐 계기판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내비게이션 이제 좀 그래서 살짝 아쉽긴 해요. 외관은 좀 클래식한 게 더 이쁘지만 실내는 좀 아쉽다는 거고. 네, 그렇죠? 좀 많이 아쉽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이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죠.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굳이 신형하고 비교를 하자면 네. 그렇다는 거죠.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궁금하거든요, 당시에. 네. 네. 일단은 보통 사람들이 루비콘 뭐 유튜브 후기 이런 데 보면은 승차감이 되게 힘들다고 막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전 처음에 탔을 때 되게 괜찮았어요. 뭐 허리가 아프지도 않고 그냥 딱 괜찮은 정도? 그런 부분을 네. 좀 걱정하셨구나. 일단 높아서 일단 좋았고요. 네. 다른 차보다. 그리고 이제 제 키가 이제 182인데 네. 저 키한테도 딱 맞더라고요. 자, 이 루비콘에 뽑기용 같은 게 좀 있나요?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말 들어보면 뭐 살짝 단차가 있다. 네. 뭐 그런 말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쓸 정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굳이 이렇게 차에 막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그리고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저는 일단 앞에 범퍼는 이제 북미로 바꿨고요. 북미. 네, 북미 범퍼로 바꿨고 일단 배기 튜닝은 이제 직관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이제 33인치. 네, 딱 그 정도로 일단 튜닝했어요. 키우신 거죠, 타이어도 그렇고? 네, 타이어 키운 거죠. 범퍼는 북미형이랑 좀 다른가요? 이제 북미형 중에서도 이제는 진짜 북미형이랑 이제 중국산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북미형은 좀 비싸서 그냥 중국산으로 쓴 것 같아요. 순정하고 좀 달라요, 디자인이? 순정은 좀 오리주둥이처럼 이제 좀 솔직히 안 이뻐요, 개인적으로. 앞부분이? 네. 근데 이제 북미로 바꾸면서 이제 외관 인테리어는 좀 이쁘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트의 착자감인데 매우 좋다, 매우 나한테 딱 맞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네. 자, 시트 포지션인데요. 네. 아까 뭐 차주님 키에서 딱 맞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왼팔이랑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는 좀 괜찮나요? 네, 저는 다 만족해요. 네. 딱히 불편한 게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키가 좀 많이 좀 작으신 분들은 솔직히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탈 때도 불편하고 네. 그리고 내릴 때도 불편하고 일단 포지션이 좀 힘들다? 포지션이? 네. 키가 몇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딱 맞는 체형이 170 전후? 170 전후? 네. 넘으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그 점 작으면은 좀 불편할 수 있다. 약간 전방 시야감이 좀 밑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신 네, 거죠? 네. 그렇다고 해도 시트를 좀 올려도 되긴 하잖아요. 그래도 좀 부족하려나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네. 자,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요건 좀 어떠세요? 그냥 되게 묵직해요. 음, 뭐 이렇게 가볍다고 보통 이제 막 일반 고급 세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무겁죠. 솔직히 좀 뭉툭하고 근데 그렇게까지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뉴턴했을 때라든지 주차했을 때 회전 반경인데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아니요, 저는 무조건 편합니다. 무조건 편하다. 네, 유턴할 때도 뭐 그렇게 큰 문제 없고 주차할 때도 차가 생각보다 겉으로는 커 보이는데 작아요. 이게 옆으로 큰 게 아니라 네. 앞으로 이제 긴 느낌이어서 주차할 때 되게 편하게 주차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이 버튼이 없죠. 창문 쪽 버튼이. 네, 가운데에 있는 거죠? 네,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있구나. 핸들로 한번 좀 가볼게요.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실질적으로 좀 어떠신가요? 핸들이요? 네, 여기 버튼 있잖아요. 이런 거요? 네네. 저는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네. 이제 익숙해져서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어색하셨어요? 처음에? 그냥 저는 이제 뭐 솔직히 이걸 잘 쓰진 않아요. 네, 쓰진 않는데 네. 그냥 이제 뭐 다른 차들 비교하면은 되게 쉽잖아요. 이런 걸로 다 조작이 되고. 네. 근데 이제 이 차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언어가 안 나와요. 네. 다 외국말로 나와갖고 좀 가끔씩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게 패들 시프트가 있죠, 뒤에. 네, 패들 시프트는 좀 어떤가요? 잘 쓰시나요? 저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잘 안 쓰시는구나. 네. 패들 시프트 쓸 일이 거의 없죠. 네, 뭐 얘가 뭐 굳이 막 속력을 내기 위해 태어난 차가 아니야. 네. 그냥 뭐 오프로드 가거나 좀 여유 있게 타는 거여서 굳이 패드를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계기판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계기판 아날로그고 스피드가 밑으로 나오고 속도계가. 네. 네, 요건 좀 어떤가요? 요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스피드도 이제 뭐 시속 뭐 위반할 때도 거의 없고 딱 나오니까. 근데 가끔씩 뭐 JK만이 그건지 모르겠는데 오류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스피드 이게 멈춘다거나. 네. 근데 그렇게까지 막 크게 문제 있는 건 아니어서. 네. 네, 저는 뭐. 차주님도 뭐 중간에 멈춘 적 있었어요, 스피드가? 저도 한 번 있었어요. 그냥 가다가 갑자기 띡 멈추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속도가 올라가는 상태에서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올라간 상태에서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저는 그냥 뭐 타다 보니까 또 나아지더라고요. 타다 보니까 어느 네. 순간 또 다시 속도계가 또 다시 올라가 있고. 네, 굳이 이런 걸로 막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가끔 가다가 이때까지 타면서 한 번 있었다라는 거죠? 네, 한 번 있었어요. 자, 그리고 모니터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가운데 모니터 이거는 좀 어떤가요? 잘 안 쓰실 것 같기도 하면서. 저는 그냥 음악 들을 때 그냥 블루투스 연결할 때 쓰고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네. 이게 지금 USB로 연결되어 있는 거는 여기 휴대폰 충전 때문에 연결되는 거죠? 네, 핸드폰 충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서 창문 쪽 가운데 이건 좀 어떤가요? 괜찮나요? 요거 창문 여는 거요? 네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달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하긴 해요, 아무래도. 어쩔 때 불편해요? 그냥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제가 쭉 가시면 됩니다. 네네. 창문을 이제 열 때 솔직히 익숙한 건 사람들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가끔씩 헷갈려서 여기를 잡을 때가 있는데 네네, 좀 이제 아직도 좀 익숙하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서 공조기 쪽인데 100% 아날로그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건 좀 어떤가요? 요거는 그냥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실내 인테리어에 되게 뭐 예민한 사람은 되게 신경 쓸 만한 디자인인데 네.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뭐 찬바람 나오면 뭐 나오는 거고. 네, 그냥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나쁘지 않다고 봐요. 나쁘지 않다. 네.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비상 깜빡이 쪽. 이쪽은 비상 깜빡이 좀 밑에 있는데 이건 좀 괜찮나요?
아무래도 이제 갑자기 이제 제가 멈출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야 되는데 네. 이제 보통은 사람들이 여기 정중앙에 있는 많잖아요, 차가. 그쵸. 그래서 좀 불편하다? 좀 불편하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저쪽에 뭐 내리막 저거 뭐 방지라든지 저런 거 잘 안 쓰시죠? 네, 저는 대부분 거의 안 써요. 거의 대부분 잘 안 쓰고 저 네. 밑으로 내려가서 아 이거 뭐죠? 기어봉이 두 개가 보여요. 하나는 저희가 뻔히 충분히 알고 있는 기어봉이고 네. 좌측에 있는 거 요거는 이제는 잘 안 쓰긴 하는데 네. 이건 이제 오프로드 갈 때 이제 사륜 네. 으로 할 때 쓰는 거고. 근데 네. 저는 가끔 요거를 이제 빗길, 비 올 때나 눈 올 때는 쓰긴 써요. 그냥 내리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네, 그냥 한 단에 딱 내리면은 이제 여기가 들어와요. 아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차주님은 주로 이제 사륜으로 타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이제 보통 가끔씩 사륜을 할 때도 있고 네. 그냥 일반으로 그냥 탈 때도 있고. 일반으로 그냥 타면은 그냥 이륜으로만 계속 가는 건가요? 네. 음.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빗길에서 탔을 때 이륜으로 가다가 네. 이제 한번 이렇게 미끄럽더라고요, 차가. 그래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어서 네. 빗길이나 이제 눈 올 때는 무조건 이거를 사륜을 하고 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체감되죠? 이륜하고 아, 사륜하고.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죠. 좀 네. 안정감이 좀 있죠. 네, 확실히 있어요. 자, 수납 공간인데요. 이런 앞쪽 컵홀더라든지 좌우 수납 공간은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저는 되게 넉넉하다고 느껴요. 넉넉하다. 네, 충분하다. 충분하다. 네. 딱히 타시면서 아직 그냥 혼자 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혼자 타시면서는 딱히 불편한 거는 없다. 네. 컵홀더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 이제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나는 매우 만족스럽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떤 승차감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지. 일단 차가 겉으로 봤을 때 좀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막 이렇게 흔들림이라든지 이러면 이제 솔직히 사람한테 무리가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번 이제는 이 차 타고 이제는 차를 사고 이제 부산을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부산 가는 길도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하진 않았어요. 충분히 탈만하다? 충분히 살만하다. 근데 너무 몸이 좀 예민한 분들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차 자체로만 승차감만 봤을 때는 좀 딱딱한 편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것 같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뭐 제가 저희 부모님 차 이제 빌려 탔을 때나 이거 탔을 때랑 비교하면은 네. 확실히 차이가 크죠. 아무래도 좀 딱딱한 면이 있고 그냥 뭐 살짝 좀 이렇게 상체가 이제 앞뒤로 이제 흔들린다. 하지만 내 기준상 봤을 때는 충분하다. 충분하다. 자, 가속력이죠. 이 차의 가속력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솔직히 이제는 직발로 이제는 확 이렇게 튀어나갈 때는 만족한데 이제는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 이제 탔을 때 이제는 아무리 속력을 내도 솔직히 말하면 느려요. 네, 빠른 걸 기대하면 안 되고 일단 느리다는 걸 네. 충분히 느끼고 계시는구나. 네. 혹시 그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 저는 이제 최고 120까지는 밟아봤어요. 120까지? 네, 근데 리밋이 걸려 있어서 어차피 그 뒤로 넘어가진 않아요. 그럼 이게 120에 딱 리밋 걸려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이제 설명서에서도 이제 딱 120 이상은 밟지 말라고 써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차가 이제 갑자기 이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는 좀 주의하라. 120까지 밟았을 때의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전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웠다. 네. 네. 어떤 부분에서 약간 차가 좀 흔들려서 아니면은 차가 좀 일단은 흔들리는 것도 흔들리는 건데 안정감이 확 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 차가 저를 운전하는 느낌? 속도가 한 몇 가지는 괜찮은데 몇부터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 일단 100까지는 괜찮은데 10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확 이제는 좀 차이가 크더라고요. 자, 반대로 브레이크죠. 네. 제동력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이 차는 브레이크는 네. 일단 좋습니다. 좋다. 네, 딱 멈추고 네, 아쉬울 거 없는 브레이크입니다. 코너링은요? 코너링도 되게 좋아요. 뭐 혹시 이 정도야? 이렇게 차가 높은데 이 정도에 뭐 이런 계기가 좀 있었나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냥 뭐 일반 차랑 비교했을 때 그냥 동등하다. 네. 나 개인적으로 나는 뭐 좋은 것 같다. 네. 여기서 구의전이에요. 자, 그 다음 질문이죠. 기어비인데 뭐 변속 타이밍이라든지 뭐 변속 충격이라든지 기타 특이사항이 좀 있으신지. 특이 변속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고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기어비도 다 괜찮다고 봐요. 딱히 특이사항이 없다라 보면 되겠네, 그쵸? 네네네. 이게 모드별 변화는 약간 요거 뭐 4륜, 2륜 말고는 딱히 없죠. 스포츠 모드라든지 없습니다. 그런 건 없죠.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튜닝을 하셨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직관으로. 뭔가 순정이 밋밋해서 하신 거죠? 네, 일단 순정이 밋밋해서 했고, 네. 일단 두 번째는 일단 제가 이제 또 다른 동호회가 있어요. 네. 네, 그쪽은 이제는 뭐 배기 튜닝을 다 기본으로 하는 곳이어서 네, 좀 제가 좀 약간 차가 되게 밋밋해 보이더라고요. 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배기 튜닝을 하는 계기가 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그냥 중통 직관만 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소리는 뭐 만족하시나요? 아, 예, 만족해요. 아, 자, 그거도 제가 이제 맨 끝, 조금 이따가 좀 찍어 보도록 해보고요. 자, 음악 들었을 때 스피커죠. 어떤가요? 스피커는 좋아요. 왜냐면 이제 뒤에 이제 우퍼가 두 개가 달려 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는 뭐 만약에 제가 음악을 크게 튼다 이러면 이제는 차가 되게 이제 울리면서 이제 음질도 깨지지 않고 되게 좋더라고요. 쭉 가면 되죠. 쭉 감립니다. 네네. 아, 그럼 이렇게 되면 좋다.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네. 뒷자리 실내 사이즈인데 뒷자리가 좀 어떻다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 솔직히 원래 제가 시트를 빼고 이렇게 탔어요. 네. 왜냐하면 굳이 뒷자리가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전 강아지가 제가 키우기 때문에 강아지를 태울 때 이제 뒤에 이제 시트를 해서 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붙여놓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도어는 뒷자리 빼고 타는 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아, 멋있다. 실제로 사람이 타기에는 좀 공간이 적죠. 이제 뭐 여성분이나 이렇게 탈 때는 되게 좋다고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다 느껴요. 여성분이라면 물론 조금 체격이 좀 왜소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죠. 네네네. 아, 그러면 하지만 여기 일반 대한민국 평균 남자가 타기에는 불편하다. 불편하다. 레그룸이나 등받이 각도나 헤드룸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헤드룸은 괜찮아요. 근데 등받이 각도랑 레그룸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될까요? 네. 이건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되죠. 여기요? 네, 뒤에가 이렇게 좀 되나요? 아, 등받이 조절은 다 돼요. 그러면 등받이도 괜찮지 않을까요? 뒷자리 사람 태워도? 근데 뭐 다리라든지 이런 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레그룸이. 네. 뒷자리 승차감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 오래 달리면 멀미가 난대요. 뒤에 네. 태워보신 적 있으신 거죠? 네, 이제 멀미 난다 하더라고요. 앞자리는 괜찮은데. 앞자리는 괜찮은데. 네네. 자,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다라고 보면 되나요? 트렁크는 이제는 네. 만약에 이제 투도 같은 경우는 이제 뒷자리를 만약 뺀다? 그러면 이제는 확실히 트렁크가 공간이 넓어지죠. 근데 이제 빼지 않는다? 이러면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굉장히 거의 없죠? 없죠. 이게 패밀리카로는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예요. 개인적으로 비추다. 비추라 생각하는 거는 뒷자리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트렁크 공간감도 그렇고.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은 어떤 것 같으세요? 개인적인 장점은 일단은 뭐 외관으로 봤을 때 멋있다. 멋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가 크다. 그리고 뭐 어디든 갈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네, 뭐 산에 가고 싶으면 타고 이제 오프로드 갈 수 있고, 이제 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뒷좌석에다 이제 따로 이제 뭐 이렇게 책상을 또 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차주님 혹시 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어요. 아직 없으시고. 캠핑도 아직? 네, 저는 캠핑 경험은 없어요. 아직 없으시고.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요? 타면서? 단점은 일단 느려요. 속력. 네, 속력이 느리다. 네. 만약에 이제는 뭐 빠른 차를 타고 싶은 분들이든지 한테는 비추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일단은 뭐 유지비라든지 이제 뭐 솔직히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튜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튜닝비가 좀 비싸다. 네. 그래서 이제 튜닝을 안 하시고 그냥 순정을 타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네. 대부분 튜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요? 네. 뭐 때문에요? 일단 랭글러의 맛을 더 느끼고 싶은 분들은 일단 돈을 많이 투자를 하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차가 높아질수록 이제는 좀 더 멋있으니까. 그치. 그런 게 또 생기는구나. 네. 그리고 또 단점은요? 단점은 또 그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네, 딱 그 정도라고 보면 되고, 일단은 뭐 출력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추천은 안 해요. 혹시 제조사에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을까요? 이것 좀 신경 좀 더 써주지라는 거? 저는 뭐 이제 뭐 CS 뭐 다 이제 마음에 드는데 네. 이게 아주 확실하지는 않은 정보인데
이제는 뭐 업체에서 이제 만약에 신차를 구매했을 때는 이제 보증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옛날이랑 다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앞범퍼가 이제 북미로 바꿀 경우에는 이제 보증이 아예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만약에 이제 뭐 보증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순정 범퍼로 다시 바꿔갖고 이제는 가시더라고요. 보증이라고 하면 근데 보통 보증 기본 3년이잖아요. 네. 근데 어차피 유상 수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증하고 상관없이 범퍼만 바꿔도 아예 수리가 네, 불가능하다. 이제 그 업체 쪽에서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 이제 이러면서, 그러니까 집 여기 네, 센터에서는. 서비스 센터에서. 네네네. 그렇게 그건 좀 그렇다, 그렇죠? 네, 좀 심하죠. 뭐 근데 뭐 저는 중고사 상관없는데 그냥 다른 신차산들을 보낼 때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자, 차량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등등등인데 저는 솔직히 이젠 데리고 왔을 때 되게 행복했어요. 음. 근데 살짝 좀 후회되는 거는 네. 이게 개인차긴 한데 전 좀 빨리 질렸어요, 차 자체가. 아,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뭔가 이제 전 솔직히 약간 머스탱이 되게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솔직히 가격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중고로 사면은. 그렇죠. 근데 차라리 머스탱을, 근데 또 유지비도 솔직히 조금 부담되긴 하는데 또 할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 안 하고 제가 만약 머스탱을 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구나. 아, 예, 지금도 하고 있죠. 혹시 그거를 차 가지고 와서 며칠, 몇 달? 저는 차 갖고 와서 거의 그래도 한 8달, 9달까지는 되게 행복하게 탔고요. 그 이후에. 네, 그 이후로 이제는 뭐, 왜냐면 솔직히 저는 오프로드를 가는 것도 아니고 캠핑을 가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차는 차다. 근데 저는 또 요새 약간 좀 출력이 좀 좋게 이제 좀 빠르게 달리고 싶은데 얘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약간 좀 살짝 후회? 살짝 후회요. 네. 출력. 출력. 자, 차량 가지고 와서 뭐 딱히 뭐 수리하신 거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뭐 기본적인 이제 뭐 앞차간이 이제 조절하는 것, 이게 제이캔 이게 따로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키게 되면 이게 불이 들어와요. 이건 튜닝한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단 거예요, 싸제로. 싸제로. 네. 싸제로 단 거 말고 혹시 뭐 차량 뭐 때문에 뭐 수리하신 거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옆차가 이제 살짝 들이박아갖고 이제 그때 이제 앞범퍼랑 뭐 타이어 교환하고 다 교체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일반적인 정비는 없네요, 그렇죠? 네, 따로 정비는 할 거 없더라고요. 딱히 그거. 근데 가끔씩 이 고질점이 이제 여기에 이제 엔진 경고등이 떠요. 네. 네, 근데 이제 거의 센터에서 이제 제가 한 4번 정도 이제 가서 계속 지우고 반복했는데 뭐 이거는 제가 센터에서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고요. 원인 모를. 네, 원인이 모른다고. 네, 그렇다고 해서 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멀쩡하대요. 차는 멀쩡한데 그냥 경고등이 뜬다. 네. 한 4번 정도. 그래서 너무 예민한 분들은 좀 이렇게 힘들죠, 아무래도. 네. 자, 메인터너스 이제 정비성인데 서비스 센터죠. 아까 물론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이제 범퍼에 대해서 이제 뭐 말씀하시면서 말씀 좀 해주셨는데 지프 서비스 센터는 좀 어떤가요?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단 첫째는 이제 친절하고 그리고 막 사람을 이제 막 오래 기다리게 안 하더라고요. 되게 뭐 딱 뭐 나오면 그냥 견적서도 솔직하게 보여주고 이제 얼마 원 나왔다 이런 식으로. 부품값이나 수리비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산차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근데 뭐 수리비라든지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사고 났을 때는 뭐 보험 처리하면 되는 거고 뭐 자기가 막 좀 달리다가 뭐 오프로드 하다가 이제 뭐 부셔지거나 이러면 거의 많이 깨지죠, 돈이. 수리비가 비싸다고 느꼈던 거는 어떤 부품을 보고 나서 딱 느끼신 거세요? 생각보다 비싸네 라고 했던 거? 저는 일단은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이 차 여기 옆에가 뭐 오프로드 하다 박살 났다, 이제 뭐 주변에 들은 건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몇백 이상 깨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듣고도 이제 오프로드를 안 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수리하기 싫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여기서 구회전이에요.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네. 차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그래도 한 이 정도는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적어도 그래도 한 달에 한 400?
4배? 네, 정도면 뭐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다. 4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거예요? 400 정도라는 게? 뭐 기름값이라든지 음, 뭐 그냥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이제 사람이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다 감안했을 때 그 생각이고, 저는 아직 일단은 뭐 사고 낸 적도 없고 일단 뭐 유지할 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네. 야, 월 400 정도는 벌어야지. 풀알부 기준인가요? 풀알부로 사도 상관이 없죠. 아닌가? 네, 풀알부로 사도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차의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혹시 아까 말씀하신 거 이외에 좀 다른 것도 좀 있을까요? 고질병이랑 장고등 이제 뭐 제가 들었을 때는 이제 J1은 상관없는데 JK가 이제 엔진 실화가 있대요. 근데 저는 아직은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실화 문제가 이제 되게 좀 많다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뽑기 운이겠죠. 목기운. 네. 자,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어떤가요? 잡소리는 하나도 없어요. 네. 풍절음은요? 풍점도 없고, 저는 이제 워낙 막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타는데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 차를 사고 나서의 주위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일단은 뭐 주위 반응, 와, 차 크다. 일단 첫 번째 차 크다고, 그냥 멋있다, 되게 이제 장난감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순정일 때, 타이어도 순정이고 올 때는 그냥 차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변 랭글러 튜닝한 거 보면 이제는 생각이 확 달라지죠. 나도 튜닝을 해야겠다. 튜닝을, 타이어도 네. 좀 키우고 좀 멋있게. 네, 그렇게 가면서 이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차감은 확실히 있죠. 확실히 있긴 하죠. 혹시 이 차를 타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제 앞에 지바겐이 있으면 좀 그렇더라고요. 진짜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좀 속력을 내는 편인데 배기음도 좀 내고, 네. 일단 뭐 지바겐이 옆에나 앞에나 있다 이러면 그냥 정속 주행하는 편이에요. 지방에 있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랭글러 꼭 알아야 될 점, 루비콘, JK 투도. 개인적으로 이제 뭐 차를 만약에 팔 거면은 네. 일단 튜닝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튜닝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말하면 잘 안 사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이제 뭐 승차감이나 이런 것도 뭐 상관없는데, 일단 사람들이 이제 뭐 말하는 게 루비콘 승차감 불편해서 타기 싫어, 이게 사기 싫어, 이런 사람들 많은데 솔직히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자, 만약에 가까운 친구분이나 뭐 지인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친구야, 뭐 등급이나 뭐 옵션 충전 좀 해달라고 좀 여쭤보실 수 있잖아요. 옵션 이렇게 뭐 등급. 네, 보면 엔카만 봐도 되게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루비콘 투도어도 있고 포도도 있고, 루비콘 2개밖에 없구나. 네. 스포츠는 그냥 이쪽이죠. 네, 스포츠는 루비콘이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스포츠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라 생각해요. 그러면 투도어랑 포도어, 그리고 사하라도 아니죠, 루비콘이. 네, 아닙니다. 그러면 투도어랑 포도어를 만약에 차주님한테 여쭤본다면 차주님은 투도어로 추천을 하실까요? 아니면 포도어로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족이 없거나 이제 혼자 탈 거면 투도가 괜찮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상대방이 구매자가 이제 뭐 캠핑이나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저는 포도를 추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도어도 패밀리카 되나요? 패밀리카는 어려운데 대신 만약에 포도어는 차박이 가능하죠. 차박이. 차에서 자는 게 가능하고, 일단은 크니까. 네. 그 패밀리카로 포도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 승차감 때문에? 승차감도 승차감이고, 네. 일단은 솔직히 말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카니발에 비해서는 되게 좋지는 않아요. 불편하죠, 아무래도 차 자체가. 카니발에 비해서 차 자체가 불편하다는 게 공간감? 그죠. 공간감이라든지 뭐 그런 그냥 뭐 탔을 때 그냥 느낌, 승차감. 느낌, 승차감. 네. 자, 이 차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보통 다른 세단이라고 가정한다면 보통 경쟁 차종이잖아요. 그죠. 루비콘은 경쟁 차종이 따로 없죠. 경쟁 차종이라 하면 요새 이제 브론코. 네, 포드 브론코가 이제 새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그 둘 중에서 고민하는 게 많더라고요. 브론코랑 차주님은 만약에
두 개 중에서 비교를 만약에 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뭐 만약에 저는 아직 그래도 랭글러 루비콘을 추천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브론코는 아직 그 튜닝 할 때 튜닝 이제 뭐 종류 있잖아요. 네. 다 지프 걸 써요. 왜냐면 아직 브론코에서는 이제 아직 안 나왔어요, 튜닝 용품들이. 그래서 뭐 정 구매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이거를 추천하고 싶어요. 루비콘 사라. 네. 브론코도 가격이 비싼가요? 얘보다는 싸다고 들었어요. 아, 얘보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어떤 거예요? 만약 살려는 분들?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고민하는 건 네. 일단 첫 번째로 뭐 비싸다? 아, 비싸요? 무조건 다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중고가는 안 비싸다. 네, 충분히 무리 없게 구매할 수 있고 뭐 지금 이제 랭글러가 이제는 뭐 가격이 오른다는 게 있어요. 신차 가격으로. 네. 지금 거의 8천, 9천까지 올랐다는 게 있는데 저는 뭐 굳이 키로수 안 따지시면 중고 사는 걸 추천드리긴 해요.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점들이겠죠? 네, 단점이고 이제 뭐 굳이 뭐 캠핑이나 뭐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차를 사는 게 좋죠. 아무래도. 아무리 디자인이 이뻐도 생각보다 금방 질린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용성이 없으니까. 실용성이 없다 보니까. 네. 보여줍니다.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한 줄 평으로 네. 일단은 뭐 이쁘지만 질린다. 이쁘지만 네, 질린다. 금방 타다 보면 질린다. 금방 질린다.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저는 한 4점 줄 것 같아요. 4점? 네. 마이너스 1점은 질린 거. 네, 질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점들.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이 차가 없어지고 돈이 다시 생겼어요. 네. 안 사죠? 뭐 사죠? 머스탱 사죠. 머스탱 사죠? 네. 머스탱 어떤 거 사시나요? 저는 이제는 머스탱 GT로 사야죠. GT 5.0 GT로?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저는 따로 뭐 촬영 관련물은 따로 없고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뭐 배기 튜닝해서 어쩔 수 없지만 네. 뭐 차 이제 구매하실 분들 이제 사서 이제는 솔직히 뭐 배기 튜닝 하지 마세요. 아, 배기 튜닝 하지 마라? 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어떤 뜻이죠? 뭐 차주님 이제 뭐 하시잖아요. 저는 뭐 일단은 뭐 동호회 활동이나 일단 저는 이제 소리 큰 걸 좋아해서 하는 건데 네. 이제는 뭐 제가 가끔 이제는 뭐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막 시선감이 있잖아요. 와, 그쵸. 소리가 나니까. 그쵸. 근데 이젠 어느 차에서 나는지 몰라요. 이젠 설마 루비콘에서 이런 소리가? 약간 이런 반응? 네, 그러니까 다른 차에서 소리가 나는 줄 알아요. 네, 이제 그런 게 좀 저는 느껴지시는구나.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묘지 지금 네. 자, 그거 외에 또 뭐 다 끝이라 보면 될까요? 네, 저는 뭐 괜찮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어요.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